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 HSK 한 권으로 끝내기 3급 쓰기 영역의 박수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첫 번째 시간이죠. 중국어 문장의 품사와 그리고 문장 성분,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어의 품사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중국어의 품사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품사라는 것 자체가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 등에 따라 공통된 성질끼리 모아 묶어 분류한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품사의 것들은 그것의 쓰임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문장에서 특히 배열 중요하잖아요. 그 배열, 어순에 있어서도 같은 품사의 것들은 공통된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는 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명칭이 사실 그래요. 일상 회화 얘기할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HSK로 준비를 하고 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어떠한 품사가 있고 그 명칭 같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명사, 대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이 정도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거나 다른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수사, 양사의 개념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요. 부사는 좀 익숙하시죠? 개사라는 말이 여러분께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접속사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조사라는 것, 우리말의 조사와 중국어의 조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의성사라는 것, 감탄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의미를 딱 봤을 때 그 명칭 자체가 어떤 품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떠올리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영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품사가 있고 이 품사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명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명사는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가 있는데 고유명사라는 것은 장소의 이름,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 인명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과를 모두 지칭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명칭,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한국이라는 지명이라든지 박수진이라는 제 이름 같은 경우요. 이러한 사람의 이름은 유일한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바로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로도 한국이라든지 상하이, 상하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어요. 다음 일반 명사요. 学生, 학생이고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作业, 숙제라는 의미의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숙제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무슨 숙제를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숙제라는 것 어떤 하나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숙제라는 어떤 임무에 대한 명칭, 그쵸?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일반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사가 있는데요. 대사는 대명사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 교재와 그리고 우리 강좌에서는 대사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대명사, 대사라고 하면은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이다. 그것은 인칭대사, 그리고 지시대사, 의문대사로 나뉘는데요. 인칭대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 가리키는 대사로서 나라는 1인칭, 我가 있고 그리고 너라는 2인칭, 你, 그리고 그녀에 해당하는 3인칭 등등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예제요. 我, 나, 你, 당신, 你们, 당신, 너희의 복수형이죠. 너희들. 그 다음에 타 하면 그녀, 여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마지막 타, 그것,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낼 때 쓰는 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인칭대사의 종류 이렇게 있고요. 이 밖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인칭대사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인칭대사나 각각의 품사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나 다른 기타
다른 품사의 것들은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각 강좌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요. 지시대사. 지시대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등의 명칭을 대신해 지적하여 말할 때 쓰는 대사이다. 그러니까 가리킬 때 쓰는 대사. 가까이에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멀리 있는 것은 저것 혹은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처럼 지적하여 말할 때 쓰는 대사가 바로 지시대사이다. 자,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는 이에 해당하는 这 쓰고요. 먼 것, 그, 저의 의미로서는 나를 활용해서 쓰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요. 의문대사 보도록 할게요. 의문대사는 그야말로 의문을 나타내는 대사로서 여러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어느의 의미로서 나가 있습니다. 자, 방금 했던 먼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사 그 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나라고 해서 사성으로 읽으셨어요. 그런데 의문대사인 어느라는 의미의 것은 그렇죠. 나 삼성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가도 성조가 아직 불완전하신 분들은 이 성조를 잘 지키지 못하시거든요. 듣기 할 때도 어느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먼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성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날이 날 하면 어디란 뜻의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대사가 되겠고 什么 무엇, 무슨의 의미, 怎么, 왜, 어째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방식 등을 물어볼 때 쓰는 의문대사가 되겠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怎么样 나와 있는데요. 어떠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처럼 대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금 했었던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인칭대사 있었고 지시대사 있었고 의문대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사요. 동사는 동작, 행위, 존재, 변화, 소실 등을 나타내는 단어다. 자,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 예문 보시면은요. 안다, 쭈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글자나 사람 따위를 알다의 의미인 认识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란 다른 단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그쵸, 知道 알 수 있죠, 그죠? 이 知道는 어떠한 사실을 알다라는 뜻으로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글자나 사람을 알다일 때는 知道 쓰시면 안 되고요. 认识 쓰셔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한다. 다음 네 번째요.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 중국어에서는 능원동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조동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것이 중국어로 능원동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 자, 무엇을 의미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 능력을 나타내거나 원, 소원, 바램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동사는 그 자체가 독립된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예요. 도울 조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를 돕는 역할. 그래서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돕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면은요. 호에 나와 있어요. 뭐뭐 할 줄 알다의 뜻으로 학습을 통해서 생긴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의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그렇죠. 말할 줄 알다라고 얘기한다면 뒤에 동사 슈어를 붙이셔서 호의, 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능,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可以 역시 뭐뭐 할 수 있다 능력뿐만 아니라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应该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조동사는 능력이나 소원, 바램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당위성의 의미를 갖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应该去라고 하여 역시 조동사니까요. 뒤에 동사랑 같이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요. 조동사는 뒤에 뭐를 수반한다? 동사를 수반한다. 그래서 你可以坐下 너 앉아도 돼. 허락의 의미로서 조동사 可以 어디 썼어요? 동사 앉다, 坐 앞에 썼음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 5번째 형용사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는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라고 합니다. 자,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성질, 상태에 대해서 평가해요. 뭐라고?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 형용사이고요. 귀엽다라는 의미로 그아이라든지 총명하다, 똑똑하다라는 뜻으로 총명 있습니다. 다음 6번째 수사인데요. 자, 6번째 수사와 7번째 양사는 같이 묶어서 보실게요. 수사는 그야말로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사라는 것은 양을 세는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라고 한다면 이때 숫자는 1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이때 수사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사는 단위라고 했어요. 책 한 권에서 단위의 표현은 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권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 번 이것이 바로 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요. 수사를 쓴 후에 양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 문장 어법에서는 수사와 양사를 묶어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수량사라고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양사로서 수량을 세는 단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요. 첫 번째 팅이라는 예제가 나와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팅 같은 경우는 듣다라는 동사예요. 하지만 양사로서 한 캔, 두 캔 셀 때 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 한 캔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팅可乐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찐 하면 벌이라는 단위로 옷 한 벌이라고 얘기할 때요. 옷을 셀 때 쓰고요. 그리고 바 같은 경우는 한 자루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어떤 연필이나 아니면 휴대폰을 셀 때 쓰는 양사가 되겠어요. 다음이요. 자, 수량사로서 수사와 양사는 어떻게 쓴다? 수사, 양사의 순서로서 묶어서 쓴다라는 거 정리되어 있죠? 자, 방금 예제로 말씀드렸던 한 권, 2번, 그리고 한 번, 2次, 그리고 조금, 약간이라는 양을 나타내요. 이디알이 있어요. 자, 수사와 그 다음에 양사. 그리고 그것이 명사나 동사와 함께 쓰일 경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책 한 권이라고 얘기할 때 한 권이라는 수사와 양사의 표현은 이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책이라는 명사와 함께 쓰겠습니다. 책은 중국어로 네, 슈라고 하지요. 자, 이때의 어수는요. 네, 명사를 뒤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슈라고 표현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사가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수량을 나타낼 때는 어디 위치한다? 명사보다 앞에 위치한다. 다음이요. 한 번 보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이라는 수량의 표현은 이츠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다라는 동사 칸과 함께 쓸 경우에는 이때는 네,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한 번이라는 수량의 표현을 동사인 칸보다 뒤에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칸, 이츠가 되는 것이고요. 자, 동사와 함께 수량사가 쓰일 때는 수량사를 어디 써준다? 동사 뒤에 써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위치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8번째 부사인데요. 부사는 종류가 참 다양하고요. 그리고 중국어 문장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사를 얼마나 잘 외우는지가 중국어 문장력을 갖추는데 좀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 외우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부사의 종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 범위를 나타내는 범위부사, 때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그리고 얼마나 자주인지 가끔인지를 나타내는 빈도부사, 그리고 문장의 어투를 결정하는 어기부사, 그리고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부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도부사라고 한다면요.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매우라는 의미의 很 떠올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부사 때를 나타낼 때는 이미라는 뜻의 已经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주라는 의미의 빈도부사 常常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부사로는 그쵸, 뿌. 현재나 미래를 부정할 때는 뿌를 쓰고, 그리고 과거의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부정할 때는 메이를 씁니다. 자, 뿌와 메이가 중국어에서는 어떤 품사로 구분된다? 부정부사로 구분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9번째. 개사인데요. 개사라는 이름이 낯설어요. 하지만 전치사는 어떠세요? 네,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치사란 용어가 생소하지 않으실 텐데요. 뭐가 있냐면 뭐뭐까지 뭐 to라든지 from, for, with 이런 것들이 모두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사, 즉 전치사라는 것은 동작의 시간이나 장소, 방향, 대상, 원인, 방식 혹은 피동, 비교 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그 특징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뭐뭐에게라는 의미의 개사 게이가 있어요. 자, 게이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 뭐뭐에 해당하는 표현 없이는 게이를 혼자 쓸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짜이,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인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없으면 그렇죠. 개사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빼이 같은 경우 뭐뭐에게 뭐뭐에 의하여 당하다라는 피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의하여인지 그 무엇에 해당한 말 없인 역시 이 개사 빼이도 쓰실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품사인 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개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고 그에 따른 적합한 명사나 대사 등과 함께 쓰여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개사는 단독으로 쓰지 않고 뒤에 명사, 대사와 짝꿍을 이루어 개사구를 만들어 써야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라는 표현을 하고자 할 땐 개사를 먼저 써주시고 명사, 대사를 나중에 써주시는데요. 이때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개사가 바로 짜이가 되겠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학교라는 명사를 어디 써주세요? 개사 뒤에 써주셔서 학교에서라고 얘기할 때在学校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그녀 보다라는 표현을 할 때요. 뭐뭐 보다라는 의미의 비교를 나타내는 개사 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을 나타내는 그녀 타는요. 그렇죠. 개사인 비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사구를 만들고 나서 문장 안에 개사구를 넣어주실 경우에는 그 개사구가 의미를 함께하는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쓸 때 그것보다는 앞에 써야 된다라는 거. 개사구는 어디 위치한다? 동사, 형용사보다 앞에 위치한다 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학교에서라는 표현 방금 개사구 만들었었죠? 뭐였냐면은 네, 在学校였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라는 표현 동사 공부하다랑 같이 쓰고 싶으세요? 개사구 어디 쓰세요? 개사구는 동사보다 앞에 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뒤에 위치해서 在学校学习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녀보다 예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비교의 표현으로서 뭐뭐보다를 형용사 예쁘다와 함께 쓰고자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때 형용사 어디 쓰세요? 역시 동사와 마찬가지로 개사구보다 뒤에 써야 한다. 그래서 그녀보다 예쁘다, 그녀보다 비, 타, 어떠하다 형용사 쓸게요. 漂亮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10번째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는 서로 접속하게 하는 것,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 예제를 보면 쉬워요. 나와 너 혹은 너와 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개체를 병렬로 연결해주는 역할. 뭐뭐와에 해당하는 것 기억나세요? 네, 허가 있죠. 그래서 나와 너라는 표현으로 我和你 대사와 대사를 병렬로 연결해주는 역할, 단어와 단어를 병렬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허, 바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虽然汉语很难
비록 중국어는 매우 어렵지만 중국어는 매우 어렵다라고 부정적인 표현하고 있고요. 뒤에 但是 그러나 我很喜欢学汉语 나는 중국어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뒷문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문장에서는 부정적인 것, 뒷문장에서는 긍정적인 것 서로 전환, 역적 관계가 있지요. 이처럼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전환이다, 역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접속사. 앞문장에 虽然과 뒷문장에 但是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접속사들 우리가 중국어 문장 회화 시간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들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지 독해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조사입니다. 자, 조사는 단어나 구의 뒤에 쓰여서 어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어기, 그러니까 말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조사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태조사가 있고요. 동태조사는요,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사로서 보세요. 얘가 있죠? 러저구어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러의 역할. 买了一本书라고 하면 책 한 권을 샀다, 사는 동작을 끝냈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고요. 그 다음, 穿着衣服 하면은 옷을 입고 있다, 입고 있는 상태다란 의미의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看过这本书라는 표현이죠. 이 책을 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过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경험을 나타낸다. 동태조사 모두들 동사 바로 뒤에 놓여서 완료를 나타내거나 지속을 나타내거나 경험을 나타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구조조사인데요. 어법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더 모두 같은 발음이 납니다. 자, 각자의 더는 그 문장 안에서 역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번 볼게요. 漂亮的老师라고 하면요. 형용사 漂亮 뒤에 붙은 이 더가 뒤에 무엇을 꾸미지요? 老师 선생님이란 의미의 명사를 수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더는요, 관역적자 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더는 뒤에 나오는 명사 대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이요, 说得很好라고 해요. 말을 참 잘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说 말을 하는데요. 말하는 게 어때요? 很好, 매우 좋아요 라는 표현으로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서 그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그 정도를 보충해주는 보어를 이끄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说라는 동사 뒤에 붙어서 说得怎么样 말하는 게 어때요? 그 상태에 대한 평가 很好 매우 좋다라고 정도에 대한 표현하고 있죠. 자, 다음이요. 生气地说라고 하는데요. 자,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동사 하긴 하죠. 동작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生气的 화를 내며 말한다 라는 표현으로 땅지자 더는 동사보다 어디 놓여? 앞에 놓여 그 동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수식하는 표현을 만듭니다. 그래서 生气地说라고 하면은 화내며 말하다, 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화를 내며 라는 수식성분이 되겠어요. 문장 안에서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기조사인데요. 어기라는 말 자체가 말의 분위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의 분위기라는 거는 나는 갑니다 라는 건 그냥 평서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쁘다 이런 표현은 그렇죠. 말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감탄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너는 한국인이니? 라고 물어보면 말의 분위기 달라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의문의 어투가 되지요. 자, 이처럼 문장 끝에 쓰여 말하는 이의 심정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多好啊 하면은 얼마나 뭐뭐한가 라는 뜻으로 好는 좋다의 뜻이잖아요. 好
多好와 얼마나 좋은가, 매우 좋다, 감탄의 표현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아. 그리고 또 하나는 你是学生吗? 너는 학생이니? 라는 의문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마.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의성사인데요. 의성사는 사람이나 그런 사물, 그리고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흉내낸 단어. 그래서 예제 보시면 하하 나와 있죠. 하하하하하. 네, 웃음소리를 흉내낸 단어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성사입니다. 그리고 감탄사는 누군가를 부르거나 대답하거나 감탄 응답 등을 할 때라고 하여, 자, 예제 보시면은 아야 下大雨了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되겠죠. 단독으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품사를 전부 다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예, 내용이 적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보다 자세하게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문장 성분은요. 중국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어순, 우리가 쓰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국어 기본 어순,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 수어, 목적어. 수어는 중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가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수어가 동사일 때는 뒤에 무엇을 수반한다? 목적어를 수반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儿子做作业, 儿子 아들이 做 합니다. 수어예요. 수어인데 동사지요. 뒤에 목적어 보통 받습니다. 作业 숙제를, 이러한 기본 어순을 갖추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 표현만 하게 되느냐? 아니죠. 말을 하다 보면은 보다 보충을 해야 될 것이고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수식 성분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한 수식 성분으로는 관형어, 부사어, 보어가 있는데요. 관형어라는 것은 명사나 대사를 수식해주는 말로 뭐뭐하는, 뭐뭐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들인데 나의 아들, 이때 我的, 예, 我가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숙제는 숙제인데 今天的作业, 오늘의 숙제. 이때 숙제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今天이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다라는 주어 앞에도 수식 성분이 있고요. 뒤에도 어떤 성분이 놓여 있는데요. 수어 앞에서 수어를 수식하는 성분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징 이미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수어 뒤에서 수어를 보충해주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어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문장 성분 어떤 역할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성분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주어인데요. 주어는 문장의 주체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명사 혹은 대사가 보통 그 역할을 하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妈妈是医生 이라고 하는데요. 엄마는 의사이다 라는 뜻으로 의사인 주체는요. 엄마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명사인 마마. 그리고 두 번째 예문 볼까요? 她是医生 하면은 그녀는 의사이다. 의사인 그 주체는요. 그녀가 되겠죠. 이때 그녀라는 대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수러인데요. 자, 수러는 뭐뭐뭐뭐 다, 뭐뭐뭐뭐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맨 끝에 붙는 요소들인데요. 자, 수러는 동사나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명사가 수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동사가 수러인 경우 볼까요? 他爱我, 그녀는 사랑합니다. 누구를? 나를 이라는 표현이에요. 수러가 동사일 때는 보통 뒤에 무엇을 수반한다? 목적어를 수반한다 라는 점 별표로 필기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가 수러인 경우 예문 볼 텐데요. 她很漂亮, 그녀는 어떻습니다? 예쁩니다. 예쁘긴 예쁜데
얼마나 예뻐요? 很漂亮, 매우 예쁩니다 라고 해서 이때 정도부사 매우의 의미인 很이 쓰인 거 보실 수 있죠? 자, 수러가 형용사일 때는 보통 그 앞에 정도부사를 수반한다 라는 것도 별표하시고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일부 명사가 수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날짜라든지 요일, 시간 등을 나타낼 때 표현합니다. 우리가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역시 배웠던 표현이기 때문에 정리만 하시면 돼요. 보니까 今天 싱치이라는 예문이 나와요. 오늘이라는 명사와 싱치이 월요일이라는 명사와 명사가 나와 있죠. 동사나 형용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싱치이라는 명사는 요일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그 자체가 수러 역할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목적어인데요. 자, 목적어는 보통 언제 나타난다? 수러가 동사일 경우에 나온다. 자, 첫 번째 예문 보면은요. 他喜欢我. 그녀는 나를 좋아합니다. 목적어가 나라는 대사가 쓰였죠. 다음 他喜欢看书라는 문장인데요. 그는 喜欢 좋아합니다. 무엇을? 보는 것을, 뭘 보는 것을? 책을 이라고 하여 동사와 목적어 구조인 동사구가 동사 시환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이요. 我希望你再来라고 하네요. 나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네가 再来 다시 올 것을 이라고 하여 이때 니라는 주어와 라이라는 수러의 구조인 주술 구조의 구가 시왕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비단 명사나 대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목적어 구조의 것 혹은 주어와 수러의 구조의 것들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네 번째 관형어인데요. 관형어는 정어 또는 한정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와 광자에서는 관형어라고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의 혹은 뭐뭐하는의 뜻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뒤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보통. 자, 여기서 보시면 예문에서 네朋友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인데 다름 아닌 나의 여자친구 我的 관형어가 되겠고요. 나의 여자친구는 뭐뭐입니다. 뭡니다. 演员 배우입니다. 배우는 배우인데 一位 한 명의 很漂亮的 아주 예쁜 배우입니다. 라고 해요. 여기에서 演员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성분 두 개 있죠.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수량사 그리고 매우 예쁘다라는 부사와 형용사의 것. 자, 이처럼 명사 대사를 수식하는 것 무엇이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한다. 다음 다섯 번째요. 부사어인데요. 부사어는 상어 또는 상황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재와 강좌에서는 부사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사어의 역할은 수러 앞에서 수러를 수식해주는 역할. 예문 보니까요. 주어는 나는 뭐합니다? 출발합니다. 러 붙었어요.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긴 했는데요. 다름 아닌 도서관, 도서관에서 했고요. 다름 아닌 언제 했어요? 이미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사이징이라든지 개사구 도서관 그러니까 부사나 개사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수러 앞에서 수러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어인데요. 보어는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이에요. 수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보충 수업 같은 경우 그렇죠. 수업을 못하게 된 후 나중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보어도 자신이 보충해줘야 되는 수러보다는
뒤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위치 맥 잡으시고 저랑 같이 어떤 보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 보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다 했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먼저 하는 동작 하여 그 결과 해야 할 것을 모두 완료했음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이 표현을 중국어로 할 때 바로 이 보어를 활용을 하는데요. 하다라는 동사 뒤에 완료를 나타내는 결과 보어 완을 쓰시고 그리고 보통 완료를 나타내는 조사 러까지 같이 씁니다. 그래서 做完了 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잘 먹었다, 다 먹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먹다라는 동사 치 뒤에 만족의 의미, 제대로 잘했다라는 의미의 보어 하오 쓰셔서 吃好了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방향보어인데요. 방향보어는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먼 것에서 내게 가까이인지, 내게 가까이에서 멀린지, 혹은 안에서 밖인지, 밖에서 아닌지 등등과 같은 방향성의 표현을 나타내요. 그래서 출라이라고 하면 나오다라는 표현으로 어딘가 안에서 밖으로 추하여 나오다 라이 했다. 자, 시간 순서대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찐취 하면 들어가다, 밖에서 어딘가 안으로 찐하여 그 결과 그곳으로 가다, 찐취란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오추취라고 하는데요. 파오추취 하면은 뛰어나가다의 표현이에요. 먼저 파오 뛰는 동작하고요. 그 결과 안에서 밖으로라는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방향보어 추취 쓰셔서 파오추취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능보어인데요. 동작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 가능은 가능인데 어떤 가능이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听得懂 하면은 들어서 뭐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다는 표현이고요. 吃得下 하면은 吃 먹어서 그 결과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먹을 수 있다. 만약에 먹는 것이 목까지 차면은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취해도 음식물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먹을 수 있다, 내가 취하여 그 결과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고 삼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가능성에 대한 긍정의 표현으로 가능보어로는 바로 동사와 보어 사이에 너자를 쓰고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동사와 보어 사이에 부정부사 뿌를 써요. 여기 예문 보시면 팅부동이라고 하는데요. 팅부동 여러분 다 아시죠?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뜻인데요. 그건 바로 내가 팅하지만 그 결과 뭐가 불가능하다? 동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츠부샤 내가 먹기는 먹는데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내릴 수 없어요. 소화시킬 수 없어요. 배불러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정도보어인데요. 자,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예문 보시면 슈어 말합니다. 말하는 동작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요. 그 정도가 어떻다고? 很好 매우 좋다. 매우 우수하다고. 자, 이때 동사 뒤에 정도보어를 이끄는 역할 하는 구조조사 떠. 눈에 보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정도 보어를 이 너자를 쓰느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자, 매우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상태가 심함을 나타내는 정도 표현, 질러 같은 경우는 형용사 바로 뒤에 쓰셔서 표현합니다. 好질러 이렇게요. 자, 다음 다섯 번째 시량보어와 동량보어가 있어요. 시량보어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보어, 동량보어는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보시면은요. 예문에서 첫 번째 等了一个小时라고 하죠. 1시간 동안 기다렸다라는 뜻으로 이때 시량보어는 기다리는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그렇죠. 一个小时가 되겠습니다. 시량보어 어디 위치했어요? 네, 기다리다라는 동사 뒤에 위치했으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요. 看过一次라고 하는데요. 한 번 본 적 있다.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한 번이란 표현의 이츠는 그 보는 동작의 양을 나타내죠. 역시 동사인 칸보단 어디 위치했어요? 뒤에 위치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보어 어디 위치한다? 아, 역시 술어 뒤에 위치하는구나. 전체적인 맥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품사와 문장 성분을 긴 시간 동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시면 되고요. 그것들의 대략적인 특징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이고 전체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시거나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지야 싱클러.